자, 요거보다 조금 더 불확실성 올라가는 경우가 3단계인데요. 3단계는 이제 범위, 경우의 수를 딱 한정할 수가 없다. 범위만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의 미래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 예 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 이거 흔히 여러분이 예측하는 경우죠. 이 경우 마찬가지죠. 수요가 얼마다라고 딱 찍으면 1단계가 되는 경우인데요. 수요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범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에어팟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3단계죠. 무선 이어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까? 최소 얼마냐? 최대 얼마냐?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3단계 불확실성에 좋은 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은 가솔린 차나 전기차 대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의 수요가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딱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최소 이 정도 수요가 있다. 최대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범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3단계가 되겠고요. 혹은 불안정한 거시 환경적 상황에서 3단계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루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루의 정치적 혼란, 그 덕분에 또 불안정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이 페루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당면하죠. 그럼 과연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 최소치, 최대치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의 미래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3가지가 모두 3단계 불확실성의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확실성 4단계 모델의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위험한 전략을 선택하거나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주는 기회 위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불확실성은 1단계 명확한 미래부터 2단계 선택적 미래, 3단계 범위의 미래, 4단계 예측 불능 미래까지 총 4단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어떤 근거도 가져올 수 없다 하면 이제 4단계 예측 불능의 미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예측 불능의 미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정도가 낮아져서 3단계 범위의 미래 아니면 2단계 선택적 미래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분석하고 싶은 그런 불확실성이 4단계라면 wait and see. 처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그게 3단계, 2단계로 낮춰지면 그때 3단계, 2단계를 분석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